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미 해군 수뇌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 의회로부터 엄청나게 질타를 당했습니다. 3월 11일에 미 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 의회가 해군한테 군함 건조 예산을 2배나 늘려줬는데 지금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군함 수는 하나도 안 늘었다. 똑같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미 해군 너희들이 그 군함을 건조하는 시스템이.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미 해군한테 3월 13일 날, 그러니까 정확히 미 의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틀 후에 낭보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6개월 전에 K조선에 보낸 군수 지원함, 아주 허접한 쉬라호가 6개월 만에 완전히 탈바꿈해갖고 세대가 돼갖고 쫄랑쫄랑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수뇌부가 생각한 게, 야, 이거 자기들 생각에 군함 검조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K조선이 우리의 해결책, 탈출구를 마련해줬다. 이겁니다. 그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 의회의 연방정부에 대한 워치독입니다. 미 의회가 연방정부에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연방정부, 정부, 공군, 해군이 이 예산을 얼마나 잘 쓰나를 회계감사하는 감시 시스템인데, 여기서 저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Navy Shipbuilding Imperative for System Change.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의 그 shipbuilding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조선산업 지금같이 허접한 상태로 미 해군력을 예정대로 절대 증강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는 군함을 건조한 9개 조선소가 있어요.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멕시코만, 아메리카만에 3개, 그 다음에 동부에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79개 군용조선소의 문제점을 GAO 미의회 회계감사국이 조사해 보니까 놀라웠게도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저는 3가지 문제점에 제일 중요한 게 고비용, 하이 코스트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US Navy ships made in USA do not perform as expected. 설계할 때는 이 배 성능이 어떻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배를 매기려고 뛰어보니까 이게 설계한 대로 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 미달인 겁니다. 배가 완벽하게 안 맹기러지는 거예요. 이건 저 자신도 놀랬어요. 미국이 군함 건조 비용은 높지만 테크놀로지나 군함의 성능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작년에 CNN이 Best Aegis함 in the world는 not made in USA, made in Korea 세종대왕함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인도 지원인데, 저도 인도 지원이 보름, 한 달, 2달이 아니고 several years입니다. 했다 하면은 그냥 몇 년, 1년부터 3년까지 인도 지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비용인데, 원래 오리지널 계약할 때 비용 자체가 높은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꾸 이게 인도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디셔널 추가 비용이 적게는 수억 불서부터 크게는 수십억 불까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팅턴 조선소에서 맹긴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5억 불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3년 지원됐습니다. 콜롬비아급 핵 잠수함도 수십억 불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자료는 미 회계감사국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아주 상습적인 인도 지원인 게,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을 말씀드리면, 포드급 항공모함을 맹기는 데는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이상, 근데 구축함을 맹기는데 많게는 33개월부터 38개월 인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륙함 강수함을 맹길 때도 21개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1개 조선소, 저 사진에 보이는 CSSC입니다. 중국의 최대 국유 조선소 하나가 작년에 건조한 선봉량이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80년간 건조한 상성 건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조선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바다에서 군함 경쟁에서 미국이 밀리죠. 저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만 해도 뭐 중국이 한 205쪽 갖고 있고 미국이 한 330쪽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뒤집히냐면 2020년에 뒤집혔어요. 중국이 한 350쪽 갖고 미국이 280쪽, 300척을 못 채웠습니다. 근데 이 격차가 점점점 커져갖고 2030년 가면 중국은 한 450쪽 갔는데 미국은 그대로 놔두면은 290척, 295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이 목표를 수정해갖고 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383척을 수주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채우려면 1년에 13척을 찍어내야 되는데 군함을. 근데 2023년 경우 7척밖에 못 맹글었답니다. 목표의 반밖에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 그 미 군용조선소 왜 저러나, 왜 이렇게 후들대냐 이겁니다. 제일 큰 이유가 이렇습니다. 미의회 해계 감속이 9개 조선소를 가보니까 이 공간이 좋은 겁니다. 쉬비야드. 이 조선소의 공간이 비좁고,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했다는 거예요, 시설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거제도나 울산에 있는 조선소가 무슨 뭐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래요.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을 채용한 게 1등에 거의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거제 조선소에도 시설을 현대화시켜갖고 어지간한 용접은 산업용 로봇이 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인력 부족인데 미국의 군용조선소를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자를 보니까 뭐 아메리칸 같긴 같았는데 거의 멕시칸 노동자들이 많다 그럽니다. 사실 뭐 이 숙련도나 이 손고 스킬 이런 거는 한국인이 최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거제도나 울산 조선소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베트남 근로자들이에요. 여러분, 동남아에서 제일 손재주가 좋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우리나라 어선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외국인 선원들을 태우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아나요?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섬나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이 상선 건조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 조선소에 민간 상선을 막 맹길고 옆에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을 맹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소 내부에 뭐 설계 기술이나 그 뭐 경험, 엔지니어들의 숙련도가 막 민간 상선을 맹기면서 막 누적되고 상승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옆에 있는 군함 맹기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도 다운되고 기간도 단축되고 시행착오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민간 부분이 없으니까 미국이 세계 조선에서 차지한 부분은 0.1%밖에 안 돼요. 미 군용조선소 혼자 나홀로 쓰게 해야 되는 거,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왜냐면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민간 상선에 적용해보고 군함에 적용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 회계 감사국이 지적한 단적인 애가 미 해군이 순양한 5척을 이걸 뭐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뭐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약 18억 불을 썼답니다. 이 5척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잘 운행해보겠다. 근데 결국은 손들고 이 군함 5척을 퇴역시켰으니까 미 국민의 예산 18억 불을 그냥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미 군용조선소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메인주에 있는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조선소는 구축함 건조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이 9개 조선소가 다 전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그 다음에 오른쪽 3개 아래쪽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뉴펀트 헌팅턴 조선소는 항공모함 건조에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력함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은 주로 이제 동부에 있고 멕시코만에 3개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는 뭐 작은 배들 주로 건조하고 또 놀랍게도 샌디아고에 있는 조선소는 그냥 허접하게 그냥 이
그 지원함 정도 건조하지 주력함을 건조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뭐냐면 이게 전문성이 이렇게 한쪽으로 깊게 나가는데 기술 발전은 여러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 이펙트가 없고 유연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아까 버지니아 그 핵잠수함이 3년 기다리다는 게 이게 스케줄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핵잠수함이 고장 나고 수리하려 긴급히 오면 그에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문제인데 저게 이제 군산 복합 조선소인데 저게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저 중국 해군이 군함을 팍팍 찍어낼 수 있는 게 돈이 어디서 나냐고 하면은 서방의 선사들, 일본, 한국, 대만의 선사들이 중국 저기 조선소의 민간 선박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민간 선박을 만들어주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같은 조선소 내에서 이 번 돈을 갖고 바로 옆에서 인민해방군 군함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국 해군이 군함을 팍팍 찍어내는 돈의 상당 부분이 유럽 해운회사나 일본, 한국, 대만 해운회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조선소의 75%가 해외에서 수주받는 거예요. 25%만이 중국 자체 내 소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뭐 비슷한 사례지만 이게 막 상성을 맹기는 데서 축적된 노하우, 기술 뭐 이런 걸 갖다가 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 맹기는 데 쓰니까 인민해방군 해군이 양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놀랄 정도로 미국을 따라가고 이거 그냥 놔두면 미국을 추월해요. 물량뿐만 아니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퍼스트라니까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야, 내가 중국 조선소 때려잡겠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되살리겠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US Office of Shipbuilding을 맹기겠다. 이게 미 해군 함성만 전문적으로 이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는 기구를 맹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이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중국의 조선소를 이제 후려치겠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중국, 지금 말씀드린 중국 해군이 저렇게 막 벽돌 찍어내듯이 군함을 찍어내는 거 결국은 중국 조선의 뒤에 있으니까 중국 조선을 잡지 않으면 중국 해군을 잡지 않다고 보고 있고, USTR이 301조 발동을 중국 조선소에서 이렇게 쭉 지난 1년간 검토하고 이제 공청회 끝난 대로 단호하게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가지고 미 항구에 도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엄청난 수수료를 매기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신들은 야 설마 진짜 그렇게 때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겠답니다. 중국 해운회사가 미 항구에 들어오면 최대 100만 불, 약 14억 때리겠답니다. 한 번 들어오는데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의 해운회사라도 일본이나 한국이나 프랑스, 덴마크의 해운회사라도 그 상선대 구조성에서 중국에서 만든 배가 50% 이상이면 100만 불, 14억 때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그 해운 시장, 조선 시장이 난리 나고 이제 저게 확정되면은 중국에 수주한 유럽 선사들이 엄청나게 주문 취소 사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만의 양민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양민 라인이 진짜 멍청하게 중국의 국유, 이 조선소 CSSC에서 컨테이너소로 발주했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니까 깜짝 놀래갖고,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컨테이너선 13척을 발주해야 됐는데, 양민 라인이, 야, 이거 중국에서 발표하면 큰일 나겠다. 갈 데가 어딥니까? K조선밖에 없죠. 이래저래 K조선 대박입니다. 월드 시핑 카운슬, 세계 해운 협회 이런 데에서는 지금 난리죠. 그렇게 때리면 해운 물류 비용이 늘어나고 난리라고 찡찡찡 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트럼프 편을 드는 기업인이 있어요. 블랙락 있지 않습니까? 파나마 운하의 중국계 허치슨그룹이 갖고 항구 2개 산 세계 최대의 산업펀드의 회장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솔몬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어요. 야, 물론 기업인들은 관세가 올라가고 외국을 제재하면 싫어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 일자리를 뭐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어떤 비용은 감소해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회계감사국 GAO가 결론 지은 거는 K조선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GAO뿐만 아니고 워싱턴의 유명한 싱크탱크 CSIS도 이렇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미 해군 수뇌부가 지금 뭐 좋아 죽겠는 거예요. 뭐 작년 가을에 이제 한국하고 MR로 미 군함 정비 계약을 맺기 때문에 첩배를 한번 보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는 미 군함을 여태까지 미국 조선소에서만 맹길고 정비했는데 저 태평양 건너 코리아 조선소 뭐 쟤네들 그냥 뭐 컨테이너하고 LNG선은 잘 맹길지 모르지만 군함 정비할 수 있을까? 미 해군 수뇌부사에서 애들이 막 의혹을 가진 거예요. 해군 함장도 다 똑같은 함장이 아니에요. 제일 뭐 폼 빡 잡는 함장이 누구죠? 항공모함 함장. 두 번째가 이지스함 함장. 세 번째가 잠수함 함장. 그리고 제일 뭐 이렇게 기가 죽는 함장이 군수지원함 함장입니다. 근데 이제 미 해군이 K조선 그래도 이 테스트를 해봐야지. 쟤도 못 믿겠어. 처음 맡기는 건데 쟤들 뭐 엉뚱한 짓 할지 모르잖아. 뭐 인도 지원하고 잘못 건질지 모르니까 제일 허접한 월리 시라호라고 저 군수 지원함을 보낸 거예요. 근데 미 해군이 깜짝 놀랍게도 설계도도 안 줬어요. 저 군함의 설계도도 우리 조선소에는 설계도가 제 군사 비밀이거든요. 근데 한국 조선소에서 그 엔지니어들이 꾸작꾸작 대더니 미 해군이 요구한 것만 고칠 뿐만이 아니고 드라이 도크에 배를 올려갖고 저 쉬라고 바닥을 보더니 보세요. 이제 미 해군 감독관이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저 스크류가 휘었어요. 스크류하고 엔진하고는 이렇게 축이 또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 해군 감독관이 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주세요. 그래갖고 추구와 소유해갖고 정확히 6개월 만에 해갖고 3월 13일날 따다당 짱 나가게 하니까 미 해군이 우리도 살 길이 있다. K조선하고 협력하면 된다. 미 의회에 저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그러니까 미 해군 지휘부가 생각하는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완전 감동인 겁니다. 근데 미 해군이 이렇게 왜 좋아하냐 하면 여러 가지 미중간의 패권 전쟁은 당연히 여러 가지 해전이에요. 그러니까 해전에서 이런 게 중요한데 이 솔루션이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태평양 건너서 미 군함들 쫄랑쫄랑 많이 울산하고 부산으로 올 거예요. 우리 K조선은 이제 미 군함을 정비해 주니까 돈도 벌지만 이번에 곧다 보니까 시라오에 어떤 특정 부품이 고장 났는데 우리 조선소 엔지니어가 미국 감독관한테 그랬대요. 이거 미제 쓰지 말고 국산 써보세요. 우리 국산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미 감독관이 이렇게 보고 가격은 물론의 3분의 1이죠. 미제. 근데 성능 테스트 보니까 똑같으니까 그거 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으로 먹을 때 살살살살 미 해군의 무기 조달 시스템이 K 방산의 부품과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마치면서 딱 결론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연결고리. 저기 보이는 미 군수지원함 월리 실라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주요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뭐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 뭐 불안정하다고 났는데 저는 반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동맹을 벌일 때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맹을 벌입니다. 옛날에 베트남전 때 월남 사실 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프간 전쟁에서 아프간 정부군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동맹이 제 역할을 못하고 후들후들 될 때 동맹을 벌여요. 두 번째는 동맹을 맺을 때는 미국의 핵심 이익하고 일치했는데 어떤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이 동맹의 가치가 없어질 때 버려요. 이게 전형적인 게 대만이죠. 대만하고 동맹 맺었는데 중국이 뜨니까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하고 대만하고 국교 당국하고 대만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버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에 의하면 이게 절대로 한미 동맹을 흔들지 않습니다. 또 K조선이 대박치는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땡큐 EU 친환경 규제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EU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가
탄소 배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매겠다고 이 이유가 발표했습니다. 근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면 2년 내지 3년 걸리고 돈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다른 해결책을 있죠. 엔진을 친환경 엔진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뭐 LNG 추진 엔진. 그런데 친환경 엔진을 매기는데 압도적으로 세계 넘버원이 K조선입니다. 그리고 막 4개월 만에 한 3억만 주면 엔진 싹 바꿔줘요. 그래갖고 이제 뭐 로이드의 분석에 의하면 2050년까지 13,000척의 배가 이 엔진을 개조해야 되는데 이제 K조선은 이제 뭐 대박 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도 많은 하웨이가 미국에서는 이미 쫓겨났는데 유럽에서 꼬작꼬작 대다가 또 최근에 망신받고 쫓겨나게 됐어요. 벨기에 경찰하고 검찰이 이 하웨이가 이 로비스트를 통해서 2021년부터 EU 집행위하고 EU 의회 관계자한테 정기적으로 상납하고 뇌물 주고 뭐 그랬다. 그래갖고 이 하웨이 그 대행을 하는 21개 그 벨기에하고 폴카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하웨이 대리인 9명한테는 EU 의회하고 EU 간부하고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저 진한 블루가 하웨이 대리인이 그 EU 커미션하고 접촉한 거고 약간 옅은 블루가 미 의회 관계자하고 접촉한 건데 이게 쭉 보면 전통적으로 EU 커미션에 그 하웨이 대리인이 접촉하다 갑자기 2022년, 23년부터 미 의회 관계자하고 접촉이 확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유럽 의회가 2023년에 이제 미국이 막 하웨이 금지할 정도가 아니고 이미 그 하웨이 5G 통신 장비를 쓴 미 통신업체들도 정부가 보조금에서 뜯어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의회가 하웨이 금지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회원국 27개국의 반도 동의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웨이가 집중적으로 그 유럽 의회에 대해서 그 로비를 한 거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